2023년 3월 23일,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예, 2023년 3월 23일, 3월 23일입니다. 목요일 9시 8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또 뭐 되어지는 대로, 말 나오는 대로 방송할 건데요. 음, 저는 신문은 보지 않습니다. 신문은 보지 않아요.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언론은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나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들이 많잖아요. 일일이 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인터넷 신문도 보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언론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편향돼 있죠. 그 다음에 책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유시민 씨도 그렇고 책들을 많이 봐요. 과도한 정보가, 여러분이 컴퓨터인가요? 과도한 정보가 자신에게 들어오면 부팅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화불량에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못 먹겠는데 막 먹어요. 이를테면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은 폭식증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들이 정확하냐예요. 컴퓨터화된 책자들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정보, 저기에서 저 정보, 여기에서 이 정보, 저기에서 저 정보. 그 정보들을 짜집게 놔요. 그 정보들을 짜집게 놓습니다. 책을 보고, 저는 책을 끝까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진실로 책을 끝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봐봐야 이만큼 봤다 싶으면 치웠어요. 그리고 몇 권이 됐을까요? 한 500여 권 됐을까요? 700여 권 됐을까요? 책이 한 500에서 600, 한 700권 정도? 한 500여 권 이상 됐던 것 같은데요.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지금 있는 책이라고 해봐야 한 10권 남짓 될까요? 10권 남짓 될까요? 먼저 책을 보고 자신을 반추해요. 책을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와, 이런 정보가 있더라. 좋더라. 근데 말이죠.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정보가 여러분이 책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책을 보고 누가라는 것을 빼야 돼요. 누가. 언제나 책을 보는 방법입니다. 누가를 빼야 돼요. 누구를도 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 제목 A라는 책이 있다. 그때 누구라고 하는 두 단어 있죠? 이걸 빼보세요. 여러분 책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즉 다시 말하면 어, 어, 저는 시를 좋아하거든요. 시도 잘못된 시가 많아가지고 괜찮은 시도 있는데 잘못된 시들도 많아요. 그래서 시집도 다 버렸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저걸 한번 읊어드릴게요. 시예요. 일종의 이제 시조 한시거든요. 강가 강해 늦도록 안 나오고 아스라의 심리 난개뿐 부드럽게 노젓는 소리만 배 가는 곳 어딘지 안 변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가를 빼봐야 되는 거예요. 강해 늦도록 안 나오고 아스라의 심리엔 안개뿐 부드럽게 노젓는 소리만 배 가는 곳 어딘지 안 변해. 여기서 이제 누가를 빼보는 거예요. 시에서 이제 감정이입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목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안 냈는데요. 자신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해가 나오는 시간은 아침이 돼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 돼요. 근데 자신이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란 얘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동의되지 않는 것은 전부 나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제가 이 시를 읊어드렸는데요.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새벽 안개 동틀 무렵 강가에 물 흘러가는 소리, 저 속에 거룩한 생명의 유형들, 그 삶에 회오리는 없었을까? 나는 아침의 태양을 기다리네. 먼 곳에서 새벽에 있는 바람, 갈대의 사부작이 흔들리고 태양을 맞으려 한결같이 하늘 뭐 이런 식으로라도 써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내가라는 말을 빼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무엇을 한다. 주어를 빼보세요. 주어를 자신의 삶에서. 유시민 씨도 책을 참 많이 봐요. 토론도 많이 하고 노무현 재단 거기에서도 유튜브 보면 거기에서요 내가라는 걸 빼보세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요. 여러분이 책을 읽는 것은 언제나 무엇을 찾고 누구를 찾고 어떻게를 찾고 언제를 찾고 전부 육하원칙이에요. 육하원칙은 전부 뒷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누구를 찾으면 자신의 생각에 동의되지 않으면 나대해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유시민 씨가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누구를 찾는데 자신의 생각과 동의되지 않잖아요. 그럼 나대해버려요. 자신이 읽는 정보에서 내가를 빼보세요. 신문을 본다. 거기에서 내가라는 관념을 빼보세요. 책을 보고 내가라는 관념을 빼보세요. 여러분 본 책이요 0.0001% 빼고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에, 제가 트윗을 한 지 어제 트윗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또 트윗하고 유시민 씨한테 좀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어서 정보를 찾는데 유시민 씨 정확하게 유시민 씨인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안 나와가지고 트윗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문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시는 조금 예외일 수는 있어요. 시는 조금 예외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신문을 보든지 인터넷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할 때 내가라는 관념을 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정보, 갖고 있는 정보는 이거 뭐지? 황당할 정도 수준의 글들만 여러분은 읽고 있었다예요. 그래서 유시민 씨도 그렇고 보니까 문성근 씨 어저께 트위터에서 트윗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정해져 있어요. 누구를 윤석열을 유시민 씨도 토론하는 거 보면 누구를 윤석열을 자신 생각과 동의되지 않으면 전부 나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정보를 봤을 때 내가라는 관념을 빼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삼권 분립 국가인데 사법부가 입법부도 견제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입법부 견제 못하고 행정부가 사법부 견제 못하고 사법부가 행정부 견제 못하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 대한민국의 기초 룰도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회, 아울러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책을 볼 때나 신문을 볼 때 내가라는 관념을 한번 빼보시면 좀 더 선명하게 선한 것이 다가올 겁니다. 선한 것은 결코 그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